참 성교육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자, 성교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성교육을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 신념이 뭔가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전해지는 성교육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유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부모님이 생각하는 신념이 있으실 거예요. 가치관이 있으시고, 그거와 반대되는 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성교육자가. 위험하잖아요. 뭔가 이게 모순이 되고. 특히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논의되는 게, 뒤에 이제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포괄적 성교육이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든 관련된 이야기들이 요즘 이슈가 계속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포괄적 성교육을 이제 찬성하는 쪽, 그러니까 그걸 하자가 이제 아마 이제 여가부나 이런 교육 쪽에서 이제 좀 나온 이야기인 것 같고, 그걸 반대하는 게 이제 주된 게 이제 주되게 보이는 게 보니까 기독교 쪽인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거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성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포괄적 성교육을 이제 되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갖고 오셔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충분히 논의되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그런가? 자, 이제 문화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포스트 모던 문화인데 이게 뭔가 하냐면 성과 악이나 옳고 그름이라는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다 옳아요. 각자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 너도 옳아. 나도 옳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도 그냥 거긴 옳고 뭐 내가 아니어도 옳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도. 자, 성과 악, 옳고 그름이란 스펙트럼 속에 다양한 기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보는 거 봐보세요. 어릴 적 동안은 다 성과 악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고. 권선의 징악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은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을 배우죠. 옳고 그름이 꼭 이분법적이 아니다. 다양하다. 이건 되게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혼란스럽거든요, 아이들이. 자, 성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거는 생물학적 성일 거예요. 이제 뭐 그게 이제 엄마, 아빠. 물론 이제 한국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이제 가정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는데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포괄적 성교육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양한 가정이 있다. 거기에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게 유럽 사회. 워낙 성이 먼저 개방돼 있고 성문화가 워낙 다양했던 유럽 사회에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자, 아빠만 있어도 거기도 한 가정이고 엄마만 있어도 거기도 가정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가장 큰 이제 포괄적 성교육에서 말하는 건 성적 지향이에요. 제가 이렇게 있고 어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나는 여자예요. 난 여자 같아요. 라고 하면 저는 여자인 거예요. 이거를 좀 이따 말씀드린 이제 사회적 성하고 생물학적 성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모님들의 가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교육과 관련된 교육하시는 분들의 많은 또 한 파트는 또 다른 파트도 있지만 이걸 이야기해요. 포괄적 성교육에서는 젠더 이야기를 해요. 섹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도 이야기하지만 젠더를 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젠더가 사회학적 성이거든요. 내가 여자면 여자인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나 차별하지 마가 돼버리니까 부모님의 가치 기준에 그게 안 맞는다라면 자녀가 그게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자녀한테 그런 신념들이 전달돼야 되고 만약에 부모님의 가치에 그게 맞다라면 자녀한테도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모님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나는 어떤 거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은 저희가 OECD 회원국 이걸 제가 왜 썼냐면 자 한국의 모든 교육이나 대학 교수들 한번 보세요. 어디서 공부했는지. 거의 다 미국이에요. 유학들. 아니면 독일에 이제 무료로 교육을 해줬기 때문에 독일로 많이 가셨고요. 인문학 쪽이나.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인 모든 교육이나 어떤 철학들, 인문학적인 어떤 베이스는 미국 쪽이 아니면 독일 쪽이에요. 우리는 그걸 추구했고요, 계속. 자, OECD 회원국을 우리가 96년도에 가입한 거예요. 엄청나게 경사였죠. 6.25 전쟁 이후 40여만 년, 계산해보니까 40년 좀 넘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당시에 선진국이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 대부분. 지금 뭐 37개국으로 늘어나면서 물론 못 사는 나라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이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은 문화가 선진국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교육도 거기서 많이 받아오셨고요. 모든 대학 교수들은 거의 다 미국 쪽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대학 교수들은.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취약국가 얘기의 이제 지도이거든요. 보시면 자 캐나다 파랗죠. 어찌 보면 인권이 가장 잘 받쳐지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 유럽 쪽 호주. 자 한국은 여기 녹색 쪽에 있잖아요. 북한은 빨갛고 인권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권의 중요한 곡이 뭐 봤냐면 이야기하는 게 다원성이에요. 다원성. 다원적인 거, 다문화적인 거. 근데 한국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물론 생물학적은 아니에요. 저도 되게 그게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우린 단일민족 국가예요. 어찌 보면 물론 전쟁으로 피 많이 섞였다. 이거 말도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저희가 생각하는 건 단일민족인데 다원적을 얘기해요. 캐나다는 혼합국가예요. 다민족 국가. 다민족 국가가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의 가장 큰 페스티벌 하나가 그 게이 페스티벌이에요. 제가 2000년도에 실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행사거든요. 그걸 허용하고 심지어 뭐 무지개 깃발 많이 걸려 있고 2000년도에 봤기 때문에 벌써 20년 전인데 저한테도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게이 퍼레이드 하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인권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성차별 안 하고 모든 다양한 성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한국도 선진국이라는 문화 안에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하고 OECD 국가가 한국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이 나라들의 어떤 문화적인 거, 특히 성에 관련돼서도 이 나라들이 먼저 가했던 것들 저희가 추구하고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성 관련된 그 초등학교 성교육 책자가 막 유포되고 했던 것도 덴마크 얘기를 했거든요. 덴마크도 여기 있는 나라예요. 상당히 여기 개방적인 나라거든요. 성 관련된 거, 뭐 하는 것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자, 부모님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진을 넣은 거예요. 미국은 이미 60년도에 히피 문화가 있었어요. 히피 문화는 상당히 좋은 운동이긴 해요. 저항 운동이었거든요. 전쟁 그때 막 일어나고 확 반대한다. 그런데 이 반대하고 나가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뭘로 가냐면 마약하고 섹스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히피 문화의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자유로움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자유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성과 관련된 자유. 여성 해방이라는 어떤 부분도 성과 관련된 해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프리섹스, 뭐 집단 성교, 뭐 이런 것들, 특히 마약 먹고 하는 것들, 극심한 강박 쾌락 추구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 히피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 문화가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미국 문화의 큰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는 이게 계속 이어지긴 있는 것 같아요. 이 히피들의 어떤 저항, 그게 이제 뭐 감각 쾌락적인 어떤 행동들로 나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성과 관련된 것도 이 당시 상당히 많이 풀이해졌거든요. 이건 실제 이제 동성애 게이 페스티벌인데 한국에서도 이제 몇 년 꽤 전부터 하고 있죠. 자, 차별에 대한 저항이고 성소수자 인권적인 것들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거에 대해서 다 허용하고 뭔가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OECD 가입 국가니까 너희들도 해라. 이게 인권이고 여기에 관련된 성교육이 젠더 교육이에요. 성적인 지향에 따라 사회적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허용되시는 부모님들이면 일반적으로 성교육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내가 종교적으로나 뭐가 안 맞는 거면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이걸 일반에 맡기면
왜냐면 일반 성교육자들이 많이 계시는 이제 하시는 거, 뭐 학교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어디 거냐면 유니세프인가? 제가 마지막에 넣어놔서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예요. 되게 국제기구잖아요. 국제기구에서 왔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어 보고 되게 권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에서 이건 다 하고 있어. 이게 가이드라인. 필요합니다. 특히 이 포괄적 성교육은 여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히 선진국화 되고 차별이 덜한 나라긴 하지만 제가 아프리카를 있었을 때가 2000년대 좀 지나서 후반부였는데 그때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제가 케냐에 있었는데 여성 할례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그 학교 여학생이 방학 때 집으로 못 가게 하려고 교장 선생님부터 해갖고 다들 막았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얘가 집에 가면 여성 할례를 시킬 거다였거든요. 여성 할례가 뭐냐면 이슬람권 문화에서 참 되게 이게 나쁜 문화인데 여자의 음액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되고 그거 관련된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주는 그렇게 폭력적인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나라가 안 되는 나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문화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뭔가 젠더 갈등이 나올 수도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가치관이나 신념이 안 맞으시면 부모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 흐름이나 이런 건 포괄적 성교육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중요하기도 하고요. 상담사로 봤을 때 중요한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오라. 시간이 제가 5분 남았죠? 제가 이것만 좀 보고 빨리 끝내야겠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뭔가 말하면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선정성 논란된 초등 성교육 책이에요. 어, 이야기하는 거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보시면 보시죠. 이래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 한국 문화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외국 문화에 이렇게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왜 이게 아니냐? 문화적인 어떤 차이 갈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40년 만에 OECD 가입 국가가 된 거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에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이 인식이 수많은 이렇게 인식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 막 들어와 버리니까 아마 충분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어디로 다시 가야 되나?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계속 논의되는 거예요. 실제 뭐 어떤 부분 뭐들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 기사 찾아보시면 뭐가 이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게 관련된 뉴스인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가? 이거예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님이 꼭 성교육을 하시면서 확인을 계속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너무 많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기사 내용들이 다 그런 거 관련된 것들 같이 이제 보시려고 준비한 거거든요. 성교육에 있어서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메타버스 한참 이제 IT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얘기 한참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 발달했던 거 포르노 산업이었고 결국 모든 이런 매체들, 메타버스든 뭐든 다 포르노가 가장 확장을 많이 시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메타버스에서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꼭 같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이거 어떡하냐. 이거 다음에 할게요. 안 되겠다. 죄송해요. 다음에 더. 오늘 그래도